안녕하세요. 정량적인 분석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로 하는 거다. 숫자. 과거의 숫자들을 유추해서 미래의 숫자가 어떻게 바뀔지를 우리가 예측하는데 그 예측 부분에서도 정성적인 부분은 좀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이 업황이 어떻게 될런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오늘은 다른 얘기죠. 정성적인 분석 중에서 증여 공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증여 공시가 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오늘 한번 숨은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숨은 디테일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증여세는 우리나라 증여세 상속세 비싸잖아요. 증여세는 이렇게 됩니다.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 이상은 20%.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자녀분한테 증여를 했다. 그러면 미성년자 공제액은 2천만 원, 성년의 공제액은 10년에 5천만 원이니까 30억을 40억을 증여했다고 봐요. 40억을 증여하시면 성년일 경우에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50%를 곱하고 4억 6천만 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납부하는 거고 자진 납부일 경우에 일부 또 감면해 줍니다. 근데 굉장히 조금 해주니까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몇십억씩 증여한다는 얘기는 비용이 수반됩니다. 물론 증여세는 나눠서 낼 수 있어요. 한 번에 일시불로 내는 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는 증여세의 세금 납부도 받은 사람이 내야 됩니다. 준 사람이, 과거에는 막 준 사람이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받은 사람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시불로 낸다 그러면 40억을 했던 사람은 대충 공제가 아주 미미하니까 대충 20억 중에서 4억 6천만 원을 제외한 돈 약 25억을 세금으로 내는데 내가 일시불로 내잖아요. 그럼 25억도 없어. 그럼 부모가 줘야 돼. 부모가 준 돈도 세금을 떼어. 그러니까 50억 정도 줘야죠. 반띵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부모가 세금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도 자기가 내야 돼서 이게 부담이 큽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세금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돈에서 내면 상관없는데 있는 돈에서 내도 상관없진 않죠. 그 돈이 날아가는 거니까. 부모가 더 주면 그 돈도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까지 생각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주가 이렇게 증여하면 싸니까 증여했다? 과연 호재일까요? 호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악재도 호재도 아닌 경우 혹은 숨어있는 악재인 경우도 오늘 설명드릴게요.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이 회사는 지노미트리스인데 회사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최근 공시라서 갖고 온 거예요.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날 증여했습니다. 증여하신 분은 등기임원 그리고 윤치황님이 잠깐만요. 등기임원이고 이분이 부사장님이시고 윤치황 부사장님이 지금 증여를 했는데 58,750주 주가도 우리 생각하지 말자고요. 증여하셨습니다. 증여자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왜 안 나오느냐 하면 지노매트리스가 윤치향님은 여기 계시거든요. 임원이라서. 자, 주주공시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 하면 대주주, 회사 관계자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중심이에요. 회사의 임원하고. 그러면 대주주의 친인척은 다 명시를 해요. 이 친인척은 윤성환님의 친척입니다. 윤성환님의 친인척이에요. 이분들은 다.
윤치왕님의 친인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치왕님이 증여한 분은 안송환 대주진님의 로 보면 남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주 현황에 안 나와요. 저분은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증여로 요게 빠졌으면 요 주식이 팔아도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팔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팔아도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송환님이 자기 가족한테 증여를 했다면 본인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여기에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증여라는 게 특수관계인에서 빠지는 물량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물량이 더 늘어났는지 더 줄어들었는지는 우리가 공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임원은 그래요. 임원은. 자, 그러면 다른 사례를 보자고요. UTI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1년이 더 지난 일이니까 그냥 해도 되죠. 9월 27일 날 증여하셨습니다. 증여자는 박덕영님이 75만 주를 본인의 아들 박재기님한테 주셨고, 박철수님이 박덕영님의 사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렇게 주셨습니다. 자녀에게. 자, 75만 주고 이 주식은 그러니까 9월 27일이니까 차트로 보면 요 어디에요. 요 어디에서 줬어요. 요 어디에서 9월 27일이니까 10월달 다 돼서 줬네요. 요 어디에서 줬습니다. 요 어디에서. 자, 보자고요. 돈을 주면 즉시 그 증여금이 확정이 되는데 주식을 주면 주식 증여 시점에서 전 두 달, 후 두 달의 합산 금액, 평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9월 27일이니까 7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합산 가격 플러스 평균, 그리고 여기 9월 27일이니까 11월 27일까지의 평균, 요 평균이 요 기간의 평균 가격이 증여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만 얼마가 될 것 같잖아요. 여기서 보면 15,000원 미치겠네요. 15,000원 미치죠? 제가 요 증여 공시를 보고 일부 주식을 매수했었거든요. 만 얼마니까 75만 주, 요 분인 경우에 박재기님 경우에 보면 75만 주니까 75억 정도. 75억 정도예요. 자, 75억 정도면 아까 얼마? 50%에서 한 5억 빼주는 거예요. 세금은 별도고. 세금이 돈이 있었다고 치고요. 75억이나 한 80억? 이 정도. 80억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80억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80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세금이 가액이 생기고 거기에 관련돼서 50%의 일부 하니까 한 30몇 억의 세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올랐죠. 왜? 끝났으니까. 합산길이 끝났으니까 주가는 여지없이 오릅니다. 여기까지 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쨌든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또 빠졌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 요거까지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 끝나고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재밌죠?
이게 눌렀는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다 2달이라는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바는 아니고요. 어쨌든 현상은 그랬다. 그래서 저가 증여가 됐는데 그럼 보자고요. 9월 27일이니까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좋았냐? 그때 좋았냐? 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고요. 실적으로 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9월 27일이니까 3분기 실적은 대충은 뭐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위기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4분기도 분위기가 알 수도 있었겠죠. 수주 비즈니스라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좀 이걸로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왜 올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실적은 아니었다. 실적은 아니었다. 근데 주가는 올랐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 저는 내용은 잘 몰라요. 이 회사 내용은. 이 회사는 뭐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UTG의 뭐 기술도 갖고 계시고 카메라의 뒤에 뭐 카메라 글라스, 예, 보호 글라스를 놓는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죠. 네. 근데 그때 주가는 왜 올랐는지 전 잘 모릅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아주 소액을 샀었고 아주 소액을 그래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2달 후에. 이런 게 정성적인 분석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한테 해코지할 부모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나요? 거의 없을 것 같죠. 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게, 이득이 되게 하니까 자기 판단에는 충분히 저렴했다고 생각되는 어떤 구간에서 증여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그 시기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호재가 있었는지 아니면 호재를 투자자들이 기대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왕왕 옵니다. 이런 건 정성적인 분석이죠. 그래서 지금 정성적인 분석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번에 실사례로 증여가 차지하는 예를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최근에 증여 공시한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격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달이다 라는 부분이고 임원이 증여를 한 경우에는 나중에 그 주식이 변동사항이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식이 증여하고 팔렸는지 혹은 더 샀는지 우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증여한 거를 호재로 볼 수도 있고 왜냐면 그것도 싸게 쌀 때 증여할 테니까요 보통. 아니면 수량의 변동이 생기려고 증여했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주주의 증여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 물량들은 눈에 계속 보이니까 친인척이 더 샀는지 팔았는지 보이니까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증여는 정성적인 분석에서 우리가 그 회사가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성적인 분석 중에 증여. 다음번에 또 다른 정성적인 분석들도 뭐 예를 들겠지만 이렇게 정성적인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